이 경매 중단하세요. 78세 할머니가 경매장에 들어섰습니다. 슬리퍼 차림, 요양원 환자복, 부산 중앙공매장, 100여 명이 돌아봤습니다. 단상 위 정장을 입은 남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 주인 박순자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습니다. 72시간 전 그녀는 요양원에서 탈출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247-5 1967년에 지어진 2층 단독주택. 박순자 78세의 아버지가 손수 지은 집이었습니다. 나무 냄새, 시멘트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미소. 순자는 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1970년 그 집에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1985년 그 집에서 시집갔습니다. 1987년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1990년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1995년 막내 아들 박민수를 낳았습니다. 2015년 남편이 그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57년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벽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고 마루마다 아이들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집이 나예요. 순자는 종종 말했습니다. 2024년 3월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가벼운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 드시면 괜찮아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민수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뭘? 어제 밥 드셨냐고 물어보셨어요. 2번이나. 그랬나? 순자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 모르니까 정밀 검사 한번 받으세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래. 엄마, 제발요. 저 걱정돼서 그래요. 민수는 다정했습니다. 순자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의심, 초기 치매 가능성.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관찰이 필요합니다.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매? 어머니, 괜찮아요. 초기니까 관리하면 돼요. 민수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순자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재산관리 위임장, 의료 결정 동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민수는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피곤했고 아들은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서명했습니다. 민수는 순자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 많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 이거 할게. 엄마, 걱정 마.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지만 커서는 달라졌습니다. 사업 실패, 빚, 이혼. 민수는 3년 전부터 어머니 집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엄마, 잠깐만 있을게. 금방 나갈게.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을 고쳐야 한다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엄마, 집이 너무 낡았어요. 이러다 무너져요. 돈은? 제가 대출받았어요. 나중에 집값 올라가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순자는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2024년 4월 순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네, 아드님께서 시세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순자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집 팔 거야? 아니요. 그냥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왜? 엄마, 요즘 이 동네 재개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시세 좀 알아두려고요.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커졌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법원 등기 조회 결과 순자는 열어봤습니다.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3억 원. 채권자 민수. 뭐야 이게? 순자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니? 아, 그거.
리모델링 대출이요. 3억이나? 엄마, 요즘 공사비 비싸요. 그리고 나중에 집 팔면 다 갚아요. 집 팔기로 했어? 아니요. 말 그대로 나중에 얘기해요. 민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5월 어느 날, 순자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엄마, 재활치료 받으러 가야 해요. 어디로? 요양병원이요. 치매 초기니까 관리 받아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나 치매 아니야. 엄마, 진단서 나왔잖아요.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순자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금방 나올 거예요, 엄마. 민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부산 기장군 은빛요양원. 바다가 보이는 3층 건물. 순자는 그곳에 입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편하실 거예요. 간호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방문은 밖에서 잠겼습니다. 휴대폰은 압수당했습니다. 어르신, 규칙이에요. 치매 환자분들은 전화기 사용 못하세요. 나 치매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흥분하시면 약 드셔야 해요.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요양원에는 30명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실제로 치매였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멀쩡해요. 72세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아들이 보냈어요. 집 팔려고요. 정말? 근데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순자는 규칙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치면 기록된다. 공격성, 망상, 부정. 조용히 있으면 또 기록된다. 무기력, 우울, 인지 저하. 무엇을 해도 치매 환자가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순자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순한 노인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3주차 순자는 야간 근무자를 주목했습니다. 김지훈 24세, 사회복지학과 휴학생, 알바로 야간 근무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노인들을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봤습니다. 할머니, 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 나이 어려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뭐요? 나 치매 아니에요. 지훈은 잠시 멈췄습니다. 계속하세요. 내 아들이 나를 여기 가뒀어요. 내 집을 팔려고요. 지훈은 순자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집 등기부등본 떼면 나와요. 근저당 3억. 내 동의 없이 설정된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주세요. 순자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3일 후 지훈이 종이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부동산 공매 공고.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247-5. 공매일 6월 15일 오후 2시. 장소 부산 중앙공매장. 벌써?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모레예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박순자, 저당권 3억 채권자 박민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소유권 이전 예정. 법정 대리인 동의 완료.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 동의 없이? 여기 보세요. 치매 진단서 첨부되어 있어요. 하지만 나 치매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지훈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위조예요. 뭐? 이 진단서. 날짜 보세요. 5월 3일이에요. 그게 왜? 그날 할머니 여기 계셨어요. 근무일지 확인했어요.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진단서를 위조했습니다. 병원에 가지도 않은 날.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제가 증인 설 수 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경매장에 직접 가셔야 해요.
어떻게? 나 나갈 수 없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우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탈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14일 밤 11시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지훈이 순자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이에요. 준비됐어요? CCTV는 제가 처리했어요. 비상구 쪽으로 가면 돼요.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요양원 환자복 그대로. 이거라도 입으세요. 지훈이 얇은 점퍼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리 꺼놨어요. 밖은 차가웠습니다. 6월이지만 새벽 바람은 쌀쌀했습니다. 차는 저쪽이에요. 지훈의 낡은 경차. 순자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6개월 만에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 가요? 일단 모텔 가요. 내일 아침에 경매장 갈 거예요.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지우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옷을 사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입으세요. 검은색 블라우스와 바지.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이거. 지우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등기부등본, 근무일지 사본, 재학생증 사본. 전부 증거예요. 순자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지훈의 차가 중앙공매장 앞에 멈췄습니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제가 같이 들어갈게요. 고마워요, 지훈 씨.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72시간 만에 그녀는 자신의 집을 되찾으러 갔습니다. 오후 2시 부산 중앙공매장 3층 대회의실 10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 중개업자들, 그리고 단상 옆에 서 있는 민수,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정돈한 머리. 그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요양시설 계시는데 조용한 곳이라 좋아하세요. 집은 이제 필요 없으시대요. 민수는 태연했습니다. 경매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공매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247-5번지 2층 단독주택 대지 50평, 건물 30평, 감정가 3억 5천만 원, 최저가 2억 8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번호판을 들었습니다. 201번 2억 8천, 305번 2억 9천. 민수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억? 3억 1천. 그때였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78세 할머니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마루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누구야? 환자복 입고 있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단호하게 단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민수가 그녀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순자는 경매사 앞에 섰습니다. 이 경매 중단하세요. 경매사가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누구십니까? 저는 박순자입니다. 순자는 서류 봉투를 들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 나오셨어요? 요양원에서 나왔다. 엄마, 지금 헷갈리시는 거예요. 민수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치매가 좀 있으세요. 요양시설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웅성거림이 다시 일었습니다. 치매래. 그럼 경매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순자는 침착했습니다. 나 치매 아닙니다. 그녀는 서류를 경매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서류, 등기부등본, 소유자 박순자, 제 이름입니다. 두 번째 서류, 저당권 설정 서류, 2024년 4월 15일, 제 동의 없이 설정됐습니다. 세 번째 서류, 치매 진단서,
2024년 5월 3일자 진단서. 하지만 이날 저는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이 진단서는 위조입니다. 경매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거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너는 나에게 거짓말했어. 순자는 아들을 봤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가둬놓고 내 집을 팔려고 했지.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억짜리 빚은 내가 동의한 적 없어. 저당권은 내가 서명한 적 없어. 진단서는 그날 나는 병원에 간 적 없어. 그리고 하나 더. 순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의 통장 거래 내역이야.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지훈이가 내 명의로 조회해줬어. 순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2024년 2월 도박사이트 입금 500만 원. 3월 도박사이트 입금 800만 원. 4월 도박사이트 입금 1200만 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도박? 그래서 엄마 집을 판 거야? 순자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부업체 문자야. 3억 상환 기한 6월 15일. 연체 시 법적 조치. 너는 대부업체에서 3억을 빌렸어. 내 집을 담보로. 그리고 그 돈을 도박으로 다 날렸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빛요양원 근무일지. 5월 3일 내가 요양원에 있었다는 증거. 그리고 이 사람. 순자는 뒤를 가리켰습니다.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증인입니다. 지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은빛요양원 야간 근무자 김지훈입니다. 5월 3일 박순자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이 진단서는 위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훈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박민수 씨와 요양원 원장의 통화 녹음입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어머니 절대 못 나가게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6개월은 여기 계실 겁니다. 전화나 면회는요? 차단할게요. 치매 환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면회 못합니다. 고맙습니다. 돈은 따로 드릴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청석이 얼어붙었습니다. 저건 감금 아니야? 노인 학대잖아. 경매사가 민수를 봤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왔어요. 뒷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씨 맞습니까? 사문서 위조, 사기, 노인 학대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민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설명. 경찰서에서 하세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끌려나가는 그의 뒷모습,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림. 자식이 저럴 수가. 78세 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두다니.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경매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공매는 무효 처리됩니다. 소유권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78세, 요양원 탈출 72시간 만에 그녀는 아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지방검찰청. 박민수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사문서 위조, 사기, 노인복지법 위반 감금, 횡령.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29세 아들, 78세 모친 요양원 가두고 집 팔려다 덜미. 도박 빚 3억, 친모 재산 노렸다. 민수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뉴스에 나왔습니다. 포털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인간 쓰레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놈은 실형 때려야 함. 민수의 직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고 통보. 민수의 아내, 이혼한 전처가 인터뷰했습니다. 원래 도박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장모님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요. 민수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한 달 후 1심 선고 공판. 부산지방법원 형사 3부.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피고인은 생모를 요양시설에 강제로 입소시키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치매 환자로 위장했으며 생모 소유의 부동산에 무단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공매 처분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78세 고령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박민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집행유예는 없습니다. 방청석에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도 어머니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는 교도관에게 끌려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그녀 옆에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진짜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지 않아. 순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괜찮겠어? 하지만 잘못한 건 처벌받아야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모친 감금하고 집 팔려던 29세, 징역 5년 실형, 도박 빚 갚으려 78세 어머니 이용, 법원 악질적 범행 판단, 포털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5년도 적다. 10년은 때려야 함. 출소해도 할머니한테 가지 마라. 민수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3개월 후 은빛 요양원. 검찰 조사 결과 불법 감금 17건, 허위 진단서 발급 23건, 보험금 부정 청구 45건, 원장 강모세는 구속되었습니다.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사문서 위조 사기.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양원은 폐쇄되었습니다. 입소자 30명은 다른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그중 5명은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순자가 도운 결과였습니다. 저도 멀쩡한데 갇혀 있었어요. 72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덕분에 나왔어요. 언론이 순자를 찾았습니다.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사양할게요. 왜요?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텐데요. 나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내 집 지킨 거예요. 순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났습니다. 78세 할머니가 아들 고소해서 이겼대. 요양원에서 탈출했대. 진짜 대단하다. 6개월 후 민수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면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썼습니다. 1통, 2통, 3통, 모두 돌아왔습니다. 수치인 거부.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자유, 명예, 미래. 1년 후 초량동 247-5. 순자는 집을 완전히 고쳤습니다. 벽을 새로 칠하고 마루를 교체하고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집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구청에서 표창하고 싶대요. 표창? 노인 인권보호 유공자 표창이요. 어르신 사례가 알려지면서 노인 학대 신고가 많이 늘었대요. 순자는 거절하려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시청 대강당 노인 인권보호의 날 행사. 순자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시장이 표창장을 건넸습니다. 박순자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순자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제 집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저처럼 하지 못해요. 가족이 무서워서, 창피해서, 방법을 몰라서, 제가 여기 선 이유는 다른 분들도 용기를 냈으면 해서예요. 나이가 많다고 당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박수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아들한테 집 빼앗길 뻔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나오고 싶어 하세요. 도와주세요. 순자는 모두 도와줬습니다. 지훈과 함께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경찰 신고를 도와주고 등기부등본 떼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1명, 2명, 3명. 순자는 17명의 노인을 도왔습니다. 2년 후 가석방으로 민수가 출소했습니다. 징역 5년 중 3년 6개월 복역. 그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 엄마, 죄송합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그를 봤습니다. 3년 6개월. 아들은 많이 늙었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 못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순자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 뭐예요? 돈. 100만 원. 엄마, 이건 마지막이야.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순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훈이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오늘 민수 씨 왔다면서요? 응. 왔다 갔어. 어떠셨어요? 모르겠어. 그냥 아들은 아들이더라. 할머니. 하지만 난 다시는 안 속아. 그리고 다시는 안 당해. 맞아요. 할머니는 강하세요. 고마워, 지훈아.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밤, 반짝이는 불빛들. 나는 살아있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79세, 순자는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인은 약하다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78세에 요양원을 탈출했습니다. 72시간 만에 자신의 집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징역 5년. 그것이 배신의 대가였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온 증거이며 싸울 줄 아는 힘입니다. 당신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